자, 명태균 게이트 아까 뭐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조금 했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이제 수사 뭐 특검법은 국회 통과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어제 오늘 명태균이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뭐 특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목소리 이런 것들이 연일 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그러니까 취임식 전에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취임 이후에 또 다시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 거기다가 이제 조선일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이 김건희가 역시 대통령이었나? 이런 생각 들고 참 어떻게 이 언론사까지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까? 네. 참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 일단 김건희는 스스로를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는 게 뭐 내 뭐라 그랬지? 내 사명? 소원? 뭐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이었죠. 네. 근데 그 전에 그 명태균 씨와의 통화 공개된 부분 있잖아요. 네. 김영선 씨 공천 관련해서 저 윤상현한테 얘기했다. 뭐 윤한홍 권성동 뭐 예. 이런 얘기 등장할 때 그 부분을 보면 그 전화 통화의 순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의 그 통화를 보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무슨 민원 사항이 있다. 그럴 때 우리 박정호 기자가 어떤 꼭 지금 억울하게 해소해야 될 민원이 있고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다. 네.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 확인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봐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보좌진한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네. 제가 통화하기가 어려울 때는 기다리시는 분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시민 박정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의원한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통상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민원을 요청하고 뭔가의 해결을 부탁하는 사람은 그걸 할 만한 힘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뭔가 저기를 하는 경우는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연락하면서 더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을 위해서 네. 그 김건희한테 부탁을 하고 김건희는 실무자 윤석열한테 그걸 지시를 하고 윤석열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명태균하고 일단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김건희가 다시 윤석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면서 그 남자 목소리 나오고 윤석열 목소리잖아요. 그 과정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저기 저 당선인한테 내가 확인했는데 뭐 지금 전화했는데 문제 없으니까 내일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딱 저는 그게 두 사람 간의 서열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명태균 씨가 나중에 후일담을 하고 지인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집 마누라한테 그거 저기 다 혼나가지고 말하자면 그거 맞아요. 확인하느라고 저거 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녹음됐죠. 명태균 씨는 분명히 서열 관계를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간절한 어떤 공천 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발 김건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연락처를 알려달라, 만나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윤석열이 바쁘니까 김건희라도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열 그렇죠. 1위. 실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죠. 다른 사람. 야, 그걸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고. 저는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김영선 뭐 장관 자리 약속하는 그 의혹. 그래서 오늘 뭐 민주당이 경찰에 이제 고발도 했던데 그게 어떻게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또 이걸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더라고요. 검찰 해봤자 검찰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경찰이 좀 수사를 좀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 김건희 수사 뭐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상황까지 왔으면 검찰이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타이밍을 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건희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유용한 카드고 써먹어야 될 카드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오세훈부터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대선 후보들의 주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일단 검찰은 뭐 국힘 경선에 개입하기로는 분명히 마음 먹은 것 같고 또 공교로운 것이 그 오세훈 측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한동훈 무슨 책 책하고 나왔어요. 지금 시기가 좀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소위 말해서 검찰 쿠데타를 연장시키고 검찰 정권을 이어가려는 의도에서 뭐 결탁해서 벌이는 일이라면 네. 그 주목해서 되게 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오세훈이 됐건 뭐 홍준표가 됐건 김영선이 됐건 결국 종착점은 그 명태균 씨 사건에서도 김건희예요. 김건희 씨는 공천 개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런 이제 녹취들이 흘러나오고 하는 부분이 검찰이 저거를 그냥 외면하고 눈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거대로 가는 거고. 네. 이제 문제는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쥐고 있는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이제 제가 항고했던 사건 네. 그거를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뭐 범죄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가 또 있으니까 예.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이 민간인 신분이 됐을 때 또 공범 관계를 더 열심히 밝히고 일단은 한동훈을 위해서 국힘 경선에 개입하자.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모양새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 김한정 씨, 그러니까 오세훈 이른바 이제 후원회장 스폰서라고 불리는 사람을 압수수색한 그 시점과 한동훈의 책이 나오는 시점과 공교롭네요. 그것도. 공교롭죠. 맞춰서 나온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계속 활동한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가까운 데부터 박완수 지사부터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뭐 김진태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오세훈을 왜 그렇게 할까? 지금 오늘 한국갤럽 나온 조사도 보니까 뭐 김문수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오세훈 뭐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오세훈이 가장 홍준표 시장 기분 나쁘겠어요. 홍준표 먼저 했어야 돼.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대선과 또 이게 맞물려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대선에 흥미롭네요.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장난치려고 할 거라는 건 충분히 뭐 예상이 되는 거였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런 어떤 예상에 비추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치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를 바라는데 모양은 되게 공교롭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조국 장관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도 그렇고 뭐 권력 그러니까 뭐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들은 하여튼 지네들의 그 카르텔을 생존시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공수처 압수수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수본 가지고 계속 괴롭혔고 국수본 압수수색하고 건드렸고 뻔하죠 의도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댓글에서 공수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엄 수사가 윤석열 영장 허위 답변 논란 이게 이제 고발 들어와서 영장 쇼핑 논란이죠. 오동훈 차장 등 고발이 된 그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정광석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며칠 안 됐는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한 그런 또 프로젝트를 가동한 게 아니라 의심이 든다. 사실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뭐 공수처가 저기 뭐 중앙지검에다가 영장 청구했다가 통신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 뭐 그게 누락된 거를 왜 밝히지 않았느냐, 기록에 왜 첨부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지금 혐의라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 간에 얼마든지 국가기관 간에 경위를 서로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저걸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그건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무슨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만들고 본인들이 가장 깨끗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기관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을 존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선에 이제 줄을 대고 우리가 또 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뭐 보도도 많이 쏟아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 아직까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훈한테 하는 것과 공수처에 하는 것과 그러니까요.
어디를 더 먼저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더 뚜렷하고 확실합니까? 공수처가 증거를 또 인멸했나요? 그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아니죠. 국회에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어떤 행정적인 협의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저렇게 하고 경호처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대고 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비아폰 문제랑 또 얽혀 있고 또 비아폰은 뭐 김용현 비아폰은 또 늦게 제출받아가지고 또 봉인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하여튼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다. 야, 이제 검찰을 계속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검찰의 이런 모습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하겠지. 네. 또 이제 내려가서 어제랑 오늘 명태균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뭘 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잘 봐야겠죠. 원래 제대로 된 어떤 수사 의지가 있고 검찰이 그럴 때는 창원지검에다가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면서 검찰 인력을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저 명태균 씨를 이감을 시키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갖다 놓고 그래도 되네요.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실제 명태균 씨 재판이 지금 뭐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뭐 재판 때만 빠지고 뭐 본인이 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명태균 씨의 편의를 이렇게 돌봐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친히 검사들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 검찰이 뭐 불안불안합니다. 검찰의 모습 보면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